여성분들 40대 후반, 50대 초반을 지나가면서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시죠? 분명히 생활 습관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살은 매년 꾸준히 찌는 것 같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마음처럼 전혀 안 되는 걸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갱년기가 되면 대체 왜 그렇게 살이 잘 안 빠지는지 짚어드리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제안을 해드릴게요. 갱년기가 되면 그간 30년 동안 활발히 분비되어 왔던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 호르몬의 저하는 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대사, 지방 대사의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은 줄고 체지방은 늘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과거와 똑같이 먹었는데 스멀스멀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경 이후의 여성은 평균 한 5kg 정도로 체중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방의 분포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좀 잘 나온다면 가슴이랑 엉덩이에 지방이 배치가 되는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쪽 부위는 꺼지게 되고 내장 지방, 그러니까 뱃살 포함해서 좀 배가 나오게 됩니다. 체지방이 느는 거는 젊을 때는 외형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크지만 갱년기나 중년이 되면서는 더 무서운 게 지방이 가져오는 만성질환들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나아가서 심혈관,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꼭 초반에 흐름을 잘 잡고 유지하는 것이 건강도 외모도 함께 찾는 데 중요하겠죠. 체중 증가와 함께 호르몬 저하 증상, 예를 들면 안면 홍조나 두근거림, 기분 변화, 불면증 이런 게 지속되는 경우는 여성 호르몬 치료나 비호르몬 요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비호르몬 제제로는 승마나 이소플라본 등이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 중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불면증인데요.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수면 깊이가 조금 얕아졌어요 부터 정말 많이 깨요까지 호소하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인 회복 수면을 꾸준히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은 식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또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도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근육이 계속 감소하고 지방이 좀 계속 쌓이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먹는 거에 비해 살이 잘 안 빠지고 혹은 더 쉽게 찌게 되겠죠. 그래서 수면은 반드시 우선순위에 넣어야 하는 고려사항입니다.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습관을 좀 한번 교정을 해보는 거예요. 수면 위생이라고도 하거든요. 1번은 술이나 커피,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를 조금 줄여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대를 딱 설정하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치면 낮에 한 4시까지만 먹고 그 이후로는 주문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수면 1시간 혹은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수면 환경, 잠을 자는 그 공간의 환경도 중요한데 일단은 빛이 안 들어와야 합니다. 온도도 살짝 서늘하게, 너무 덥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 자더라도 기상시간은 칼같이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 7시면 7시, 8시면 8시 딱 그 시간에는 반드시 깨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면 환경이나 습관을 개선시켜도 여전히 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조적인 영양제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는 입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 이거는 몸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물질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테아닌, 마그네슘 등을 같이 처방을 하는데요. 실제로 효과를 많이들 보세요. 수면제를 드립다 처방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면서 대사량이 감소되는 게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반대로 대사량을 쭉 올리고 버티게 하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사량을 좌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근육량입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식단과 운동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갱년기에는 점점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또 중년으로 진행할수록 수면과 건강을 가장 강하게 좌우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근력량, 근감소증 여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량, 근력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킨다면 장수와 다이어트 두 가지 동시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식단 원칙으로는 근육의 유지를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60kg인 분들은 0.8을 곱해서 48g을 단백질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0.8에서 1을 외우셔야 합니다. 또한 몸이 과거에 비해서
당을 쓰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비율이 경향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단순당,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내가 엄청 많이 걷는다, 많이 뛴다, 유산소를 많이 한다 라고들 많이 하시죠. 근데 걷기나 달리기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진 않아요. 한국인 평균의 근력운동 실천율이 20%가 좀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근육량을 보존하려면 유산소가 아니라 일정한 강도 이상의 근력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꾸준한 근력운동이 습관으로 잘 붙는다면 분명히 탄탄한 몸으로 거듭나고 갱년기뿐만 아니라 노년까지도 건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여러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병도 예방하고 돈도 아끼는 건강한 습관을 들인다고 생각하시고 몇 주만 한번 노력 한번 해보세요. 분명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처럼 빠지지 않는 체중과 변화하는 체형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것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종현이었습니다.